안녕하세요. 맹초입니다. 당신의 치아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왜 그랬냐면요. 우리 신체 중에서 과신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치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 치아가 이렇게 과신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얼마만큼 치아가 중요한지 그리고 치아에 대해서 건강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는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한번 나빠지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치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치아가 아픈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과에 가면은 뭐 충치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요. 잇몸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요. 과도한 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씹을 때 딱딱한 물질들을 너무 과도한 힘을 줘서 씹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균열로 인해서 자꾸 치아가 약해지고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라진 틈입니다. 자, 갈라진 틈 도대체 뭘까? 이와 잇몸 사이에 이 갈라진 틈 사이로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데요.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렇게 세균이 번식했을 때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이 약해지면 그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치과 질환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갈라진 틈 사이로 우리가 세균이 번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치질을 하잖아요. 근데 양치질을 너무 과도하게 해도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양치질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안 좋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양치질도 좀 조심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음식물들입니다. 자, 음식물.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음식물이 바로 우리 치아에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자, 음식물을 먹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전부 다 소진되고 없어졌을까?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과연 없을까? 다양한 이런 세균들을 없애기 위한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기 위한 그런 약품들이나 아니면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이만큼 출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치아에 손상시키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너무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양치질을 잘하는 것,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건강한 치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건강한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치과 진료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아플 때만 아니라 오히려 아프지 않을 때도 치과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지속적으로 치과 치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과 치료를 하는데 진료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진료를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진료를 받는데 더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치아보험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소비자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게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치아보험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필요 없다 9% 대답하셨고요. 그저 그렇다라고 27% 대답했습니다. 합해서 36% 정도는 나는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필요하다. 그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64%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64%에 해당되는 과반수 이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보험입니다. 자, 치아보험 왜 이렇게 필요한가라고 또 봤더니요. 이런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러면 일반적 병원에 가게 되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병원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그 비율을 보면요. 건강관리공단에서 62% 정도를 해당을 주고 본인은 37% 정도의 부담금을 갖고서는 병원을 치료하게 되는데 치아보험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치과에 가보셨나요? 병원비 얼마 정도 쓰셨나요?
보니까요,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게 16%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은 84%나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 치아보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84%, 내가 총 내는 비용의 84%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런 부담금은 고스란히 얼마만큼 내가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데요. 84%의 본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비용으로 평균 보면은 168만 원 정도가 연간 치료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내가 168만 원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치과에 가지 않는 이유가 생긴 것 중에서 1위가 바로 경제적 문제라는 거죠. 168만 원, 84%의 본인 부담금, 이런 이유 때문에 치과 가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망설이나요? 내일도 망설이나요? 만약에 이렇게 치아보험으로 뭔가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치아보험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과거에 치아보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 치아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 자, 치아보험의 혜택의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요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치아 보존 치료비라고 하죠. 우리가 충전하거나 뭐 때운다라고 이야기하죠. 할 때 쓰는 것들. 이런 크라운 같은 경우를 제일 많이 하는데, 크라운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어떠세요?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치아보험 중에서 보철 치료비라고 해서요.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틀니 치료를 할 경우가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죠. 요즘에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일주일 이내에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을 만큼, 음식물을 씹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좋은 기술도 요즘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임플란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내가 할 경우에는 임플란트도 무제한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들어봤던 것들이죠. 이제 들어보지 않은 것 중 한 가지가 재식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치아가 한번 발치된 거,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 집중해야 될 것 중 한 가지 뭐냐면 발치 기준입니다. 자, 발치 기준이 무슨 말이냐면, 원치아가 영구치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치아보험 혜택도 같이 없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발치가 되기 전에 치아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자, 한번 발치가 돼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영구적이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를 임플란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다시 재임플란트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도요. 재식립이 포함이 돼 있다면 이미 발치가 돼서 했던 임플란트를 다시 하는 것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재식립이 포함이 되고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재식립을 포함한 이 임플란트도 무제한으로 받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에서는 100만 원, 그리고 크라운을 포함한 무제한은 20만 원이지만 최고 혜택으로 보면은 40만 원, 그리고 200만 원까지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40만 원, 2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 이유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장 기간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주로 언제 가입하시나요? 치아가 아플 때, 병원에 갈 때 미리미리 자, 준비를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봤는데, 과거부터 치아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을 할 때 보면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었고, 보장을 100% 받는 기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전혀 보장을 안 해주는 0% 면책 기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90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고요. 자, 감액 기간은요. 내가 가입한 기준 금액의 50%만 혜택을 주는데, 이 감액 기간에 날짜가 언제까지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 가입한 그런 보험부터 시작해서 이미 가입돼 있다면 내 증권에는
표시가 감액 기간이 몇 년에 몇 퍼센트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나눠져서 감액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 긴 거는 2년까지입니다. 자, 2년 동안 감액 기간이 있다는 것은 기준금액 만약에 100만 원으로 봤을 때는 2년 안에는 50만 원, 2년이 지나야지 1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보험은요, 감액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후부터 100% 보장을 다 받습니다. 자, 1년 이내고요. 90일 다음 날부터는요, 50%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장받습니다. 자, 다르게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 1년 이후면 무조건 100%,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50%. 무제한으로 내가 크라운을 하든 임플란트를 하든 틀니를 하든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언제까지 받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금액으로 한번 볼게요. 30대, 40대, 50대 제가 예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20대도 있고 60대도 있을 수 있는데 기준 금액을 보면요. 보험료로 보면 30대는 2만 원 정도 되고요. 50대 정도 되면 6만 원대가 되는데요. 자, 6만 원대 보장을 90일이 다음 날부터 50%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계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을 기다려서 내가 100%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무제한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1년만 지나면 무제한 혜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할 때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근데 언제 이런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감 만족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맛있게 먹는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튼튼한 치아,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